안녕하세요. 마늘명가인데요. 오늘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가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예. 네네. 평택 요즘에- 쪽에 네, 뭐 일이 멀지 있어서. 않아요. 뭐 네네. 지인이 좀 네. 얼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예, 거기 좀 방문 좀 할 거고 네. 가는 길에 그냥 아직 점심시간이 좀 뭐 했는데 사교천 쪽 가서 그냥 우렁이 밥 좀 먹으려고 그래요. 네. 예. 뭔가 막 칼칼한 거잖아요. 네, 막 네. 강된장의 그런 맛 이런 네, 거 네, 네. 그런 게 좀 먹고 땡기네. 엊그제 또 이제 흥룡상사 이병민 대표님하고 또 얘기해서 올해 시나리오를 짜고 솔포 약간과 앰비올 약간 네. 뭐 또 뭐 파스칼이라든가 아족 시트로빈 네. 또 저기 파스칼은 저기 테프코나졸이요. 네. 그리고 저기 아바맥틴 네. 또 아바맥틴 말고 그 보메치는 또 살충제가 또 있어요. 네. PLS 안 나오는 네. 금방 분해되는 그런 또 살충제가 또 있어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약 더럽게 지내 어쩌고 너도 농사 안 재본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거는 네. 마늘을 하려다 보면은 아니 농사를 하려다 보면은 뭐 퇴비도 해야 되고 그 퇴비를 넣음에 있어서의 유기물을 보충한 건데 그에 따른 또 벌레 알 풀씨 네. 뭐 등등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방제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이제 또 밭 만들 때 이런 준비물 그 이제 또 이제 제가 비료를 어떤 걸 할 건지 선정해서 아마 농협 쪽에서 뭐 제 거 조합 단가 있는 만큼 갖고 갈 것 같아요. 네.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뭐 등등 해서 앞으로 이제 8월 지금 7월 말이잖아요. 네. 뭐 8월 내내 뭐 비 오면은 쉬었다가 비 안 오면 또 하고 비 오면 쉬었다가 해서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또 이제 뭐 그러고서 이제 뚝생이 또 두둑에 뭐 예치기도 좀 해놓고 뭐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 다 농부들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뭐 밭이 비니까 이제 멘토하고 할 때 거기다 꼭 작물을 심는단 말이죠. 땅콩을 심든 감자는 아니고 깨? 고구마를 심든 네. 깨를 심든 네. 날 뜨거운데 시간은 쫓기고 밭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나는 메인이 마늘인데 자꾸 얘들로 인해서 밭 만드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공정이거든요. 그럼요. 자, 석회 뿌리고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죠? 네. 자, 유기물 뿌리고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가스도 빼야 되고 부속도 시켜야 되고 분해도 좀 시켜야 되고 등등 또 비료 뿌리고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등등 뭔가 텀이 갭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럼요. 공정마다. 그러면 한 달 갖고도 모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나리오는 1000평, 2000평, 3000평 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양을 가진 사람들한테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 기준의 시나리오니까 네. 굳이 딴지는 안 거시는 걸로. 네네. 예. 그러다 보니 뭐 휴가를 갈 새도 없고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공정이 바쁘니까 뭐 그냥 비 오는 날 애기들 데리고 전주 한옥마을을 우리 태양 나오가 거기가 괜찮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네. 점심 먹고 네. 한옥마을 가서 뭐 여기 좀 뽑기라든가 동물원. 뭐 사진 좀 찍고 동물원에도 있더라고요. 그래 잠깐 갔다 왔어요. 네. 1박 그냥 당일치기로 네. 비 오는 날. 네네. 네. 비가 그날도 억수로 왔는데 그래도 거기 가니까 다행히 맞아. 비가 멈춰주더라고.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관람하는 시간 동안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다행히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바람 쐬어주고 왔다. 네네.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어디 휴가도 딱히 갈 것도 안 돼요. 네. 어이구. 그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낚시질도 못 갔었고 진짜 그러니까 뭐 집에 생선 구경하기 어려웠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낚시 맨바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맨날 안 간다고 하면 더 이상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유지 차원에서 한 2번 정도 같이 출항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다행히 두 번 다 많이 잡아와서 네.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농촌이라 하면 한없이 한가할 것 같고 여유로울 것 같고 아무 때나 찾아가도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듯이 거기 가면 막 아무 때나 찾아가도 이게 있을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마늘명가라는 상호를 걸고 농사 및 유통을 하다 보니 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샵을 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샵에 일정 뭐 쉬는 날 빼고는 계속 출근하고 거기에 매여 있겠죠. 그쵸.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노이즈 마케팅이냐고? 팔을 깨있어야 마케팅을 하지. 아니 마늘 농사 재배하는 업체에서 내 마늘 생산해서 팔면 더 이상의 뭐를 또 팔아야 돼? 병원을 팔아야 하나? 뭘 팔어? 팔 게 없어요. 네. 요즘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네. 소수 정예로 그날 조회도 하고 종례도 하고 내일은 뭐 하자, 조회는 오늘 이런 일을 하자 네. 해가면 이제 공정을 잡아 나가요. 네.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꼭 전화를 하고 오시든지 네. 전화상으로 방문 일정을 잡아서 네. 이렇게 오시든지 아예 뭐 분위기 파악하고서 농한기에 겨울쯤 어떻게 만날라나 뭐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거는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쵸. 파종도 수확도 기술 수업 뭐 모든 게 1학년이 과정이 지나야 2학년 과정이 있고 6학년 과정이 있고 꼭 초등학교 과정이 지나야 중학생이 되고 다 지나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쵸. 그죠? 네. 여러분들 게임하면은 처음부터 나한테 잭팟이 터지고 골프가 뜨고 로얄 스트리트 프로샷 뜨는 게 아니란 얘기. 장땡이가 뜨는 게 전부 다 안 뜰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뜬다. 그쵸. 어? 계속 해야겠지 플레이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첫 술에 배부르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한테 좀 한 수 배우러 왔다는 의미로 와서 저하고 이제 토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 초보농사예요. 네. 초보농사꾼이 얘기잖아요. 이병민 대표가 져주는 약 쓰는 것 말고 뭐 있어요 내가 하는 게. 근면? 아니 그 근면은 기본이고 자주? 아니 내가 사장이니까 CEO니까 내 스스로 움직여야지. 협동? 아니 우리 셋이 협동해야지.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선택했으면 집중. 그냥 심어놓고 땡이 아니오. 네. 1년 내내 밭에서 뭘 합니다. 네. 내가 관찰을 하든 다음 일정을 하든. 근데 관찰하면 꼭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걔를 방제를 해야 되고 고치야겠죠. 네. 병이 생겨도 조기에 발견할 테고. 그럼요. 그죠? 네. 생육이 부진해도 조기에 발견해서 그 부진한 생육에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이들이 아픈 동안에는 생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찰이나 조치 끊임없이 하고 또 그 전 단계는 계속 1년에 한 건씩 공사가 계속 있었고, 그죠? 그쵸. 뭐 그런 공사 내지는 뭐 이사 뭐 등등 내가 농업을 집중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온갖 집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 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쵸. 나 뭐 주는 거는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나 무슨 색 비닐로 쓰는 거는 나왔고 캐는 거 보여서 저울로 달아줬잖아요. 그쵸. 근데 왜 와서 그거 하면 풀 안 나느냐, 그거 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오고 가고 왕래 하다 보면 마늘. 내년에도 마늘도 가져가고 줄 거 아니냐.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내 거래처가 이분들한테 시세를 빵빵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단가 플레이 할 거래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왜냐면 마늘명가와 거래했다고 해서 급한 놈이 와서 200~300원 더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걔들 단가를 마늘명가에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 미치고 줄 일 있나? 그럴 순 없죠.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네. 그래서 올해 물건을 유통했으면 내년에도 또 가져간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고, 현실은 돈. 단가가 안 맞으면 거래는 없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봐봐요. 1년 내내 와서 막 갑자기 나타나서 뭐 약정 가지러 왔다고 그러고, 뭐 내가 농약사요 왜 나한테 약 가지러 오냐고. 멀리서. 그러면은 또 서산까지 가기 뭐하고 또 뭐하고, 뭐 아니면 우리 집에 와야 대용량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봄 내내 가격이니 뭐니 맨날 물어보고 귀찮게 하더니 결국에는 다른 데다 팔았어. 밭대기 팔았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잘했다고. 차라리 나도 거래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냉정도 찾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험에 있어서의 얻어질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나의 투명성, 내 거래처들이 오해를 하고 쉬운 일인 줄 아는데 나 이러이러한 공정으로 이런다라는 거,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은 기록, 네. 그리고 거기에 혹여나 초보 농사꾼이 난 놓고 기억자를 물고 동서남북을 물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길잡이 역할이 될까 싶어서. 왜냐면 알잖아요. 나 처음에 농사 짓 때는 무름병약이 뭐야?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 풀풀 나야 그때서 무름병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농가에 어떤 분이 이제 밭에 풀이 많이 나서 이제 뭐 밭사 땡땡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 잡으려고 뭐 달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멍이야, 몰라요. 그랬어요. 그것은 풀도 잡지만 유해균도 잡지만 유용균도 잡고 그냥 땅이 제로로 포맷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거로는. 그러면 포맷시켰으면 유기물도 넣어주고 유용미생물도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밭사 땡땡을 어디서 샀간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농협이 샀지. 오호. 그게 그런 곳의 폐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흥농 이병민 대표님 같으면은 안 했겠어요? 또 뭐 이병민 대표님 아니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과정이에요. 뭐 달라고 하면 주는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처리했을 때는 그러한 후속 재반 조치까지 했을 때 밭사 땡땡의 가격만 거기에 비닐 씌우는 가격과 인건비만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뒤에 밭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정까지도 비용이 그쵸.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의 기본 베이스, 어차피 내 거 다 따라 안 할 거잖아요. 기본 베이스 농법에 명가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 내가 한번 접목해보고 싶은 그 제품이 있으면은 명가에서 써서 관찰을 시켜주었고 테스트를 해줬으니 내가 관찰하고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명가가 이걸 주니까 공안 자르고 수확을 하더라. 명가가 이걸 주니까 밑이 돌더라. 명가 거 보고 어떤 농가가 뭘 했는데 뭐 수확량이 많이 나왔다더라. 이러면 팔래.
그죠? 네. 그리고 올해에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은 마늘값 낙관론을 펼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장사꾼 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꾼인데 유통된다는 관계로 장사꾼 후레임도 있잖아요. 네. 내가 비관론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꾼이 분위기를 이 분위기를 흐름을 그렇게 만든다. 싸게 살라고. 싸게 사쳐 먹으려고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나가요. 흐름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흐름이 안 좋을 때도 대비해서요. 한 번도 저는 낙관론을 펼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요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흐름 파악을 잘못했나? 역시나죠. 역시나 잘 봤죠. 현재 시점까지는 그렇죠.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명가가 마늘을 뺄 때는 힌트를 다 드린 거죠. 그러면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쟤 많다는데 저 마늘을 또 댓글에도 후반부에 오를 건데 왜 다 빼세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렇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렇죠. 그러나 어차피 내가 만족할 만큼의 가격 형성이 안 된다면은 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언니 PD 여기 있고 서대리도 있지만은 일반 농가에서 다른 데가 돈 더 많이 준다는 데가 있는데 나한테 주나요, 물건을? 안 주죠. 크게 해봐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안 주죠? 네. 확실하죠? 네. 예. 자, 그러면은 마늘 명가는 다른 데다 팔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도 기존 거래처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줬죠? 네. 뭐 50원, 100원이 문제가 아니죠? 네. 그죠? 네. 1, 200원, 2, 300원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내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돈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하면은 좀 젊은이가 정의롭지 못하고 약간 왜 젊은 놈이 저러고 살지? 수전노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몇 푼에 배신을 일삼네 저 새끼 저거. 그죠? 젊지만 얍삽하지 않게 돈보다는 관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들과의 아니면 많은 농부들과의 차이점. 그래서 돈 따라간 놈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돈이 올 때까지 기다렸네 쟤는. 근데 성공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래서 성공은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좀 미리 했는데 그래서 꼭 성공을 제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저런 방법도 방법이네. 그렇죠. 농민들이 저한테 마늘을 가져가라고 하고 줄 거라고 하고 그죠? 마늘 팔면서 종자도 줘요. 종자 사가면서 내년에 내 마늘도 가져가. 밑자리를 깝니다. 맞죠? 네. 그것은 밑자리예요, 밑자리. 상황이 안 걸려요, 이거는. 그렇죠. 나한테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봐봐요. 마늘 사왔더니 종자 주야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종자가 과연 내가 구해다 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종자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내가 3,000원에 해왔어요. 종자를 내가 4,000원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지 않을까요? 네? 나도 그렇게 안 팔았는데 종자가 이렇게 비싸? 하시겠죠. 그잖아. 내 건 2만원 팔았는데 중다마를 2만원 이 돈에? 그죠? 그렇지. 그죠? 안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네, 성립이. 또 종자를 가져갔어요. 내년에 내 마늘도 가져가 심어놓을 테니까. 과연 만에 하나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장사꾼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네. 엉망이 되면은 난 이 집에서 종자도 갖고 왔고 나 이 집에서 해마다 막 하는데 나 이 집 거 유튜브도 보고 나 구독자인데요. 맞아 안 맞아? 그렇죠.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코골이 돼가지고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과 현재 농촌의 현실과 제 말이 사실감이 있는지
아니야. 나는 한 번 가면 30년씩 계속 가. 조건이 맞았을 때 얘기지요.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은 절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고루고루한 밑자리나 블럭핑이나 뭐 이렇게 저기 얼마주는 뒤막 이런 경쟁 붙이는 거 뭐 그런 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유통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거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내가 뭐 나누고 내가 공동구매가 분출하고 오잖아요. 네. 내가 뭐 장사나 하는 양 뭐 그런 느낌이에요. 나한테 와서 갑질하면 곤란하지. 그쵸. 아이고, 안 하려다가 하는 거라니까요. 난 뭐 내가 뭐 비닐 장사입니까? 예? 그죠? 그쵸. 예. 내가 뭐 노약 장사입니까? 아니죠. 나 쓰려고 갖다 놨는데 그냥 그거 좀 나도 하나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정도잖아요. 그쵸. 응? 그냥 나눔이에요, 나눔. 그죠. 여기 내가 뭐 노약사가 아니고 그 허가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약을 팝니까? 그렇죠. 나눔이에요. 그냥 이웃 농부들 그냥 뭐면 내가 좀 여유 있게 나는 여러 큰 평수를 하다 보니까 좀 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필요한 건 또 가지러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고충이 있음에도 그냥 내가 약간 좋은 일 하는 그런 그쵸. 입장에서 네. 하는 거니, 이거 노약사 사장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노약 파는 놈 아니에요. 괜히 저거 무허가로 노약 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2개 샀는데 나 쓰려고 그쵸. 이분이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사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맥락이지 그쵸. 뭐 부쳐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밭 만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왜 사무실에 왜 음미하는 식인데, 나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밭에 나가 있고 밭에 애들 데리고 가서 애치기 하고, 그렇죠. 나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게 나 농사 짓는데 뭐 내가 뭐 근데 마케팅은 어부질이고 그냥 내 삶을 그냥 노출을 시킨 거예요. 왜?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렇게 생긴 놈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긴 놈이 1년 그 어떤 누구보다 마늘을 열심히 농사 짓고 뭐 마늘에 와자를 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그냥 입만 사는 줄 알겠지요. 그렇죠. 내 마늘을 안 본 사람이나 내 작업 공정이나 내 우리 인력 캐파라든가 뭐 업무량이라든가 막 이런 막 멀티플레이 해내는 거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특히나 이제 마늘 파종을 할 때 너무 그거를 구전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파종할 때 시점에 디테일한 파종 노하우 뭐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그 오송이 그 구독자님, 그분이 이제 파종하기 전에 봤더니 영상을 보시면 이분 항상 댓글을 다시는데 네. 그 옛날에 우리가 파종했을 때부터의 이런 걸 다 보셨더라고요. 그 정성은 있으셔야 뭔가 대화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 영상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고마운 분들이 뭐 여기 보면 오송이님은 대표적인 분이고, 네. 합덕의 효진박, 진박이 형님, 아니 효진이 형님인가? 네. 뭐 아무튼 네.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바람처럼, 네. 바람처럼 소중함님, 승일님, 최승일, 최승일님, 많습니다. 뭐 등등. 네, 등등. 안용필님, 네. 등등. 종장님, 그 종장님. 네, 아무튼 많습니다. 네, 우리 참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네. 그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분들은 진짜 너무 나를 아껴주셔. 네, 네. 어떤 영상에도 꼭 댓글을 달아가지고 네, 힘을 주시죠. 제가 한 행위에 대한 합당함이나 긍정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길을 가는데 잘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리더는 네. 눈 덮인 광야를 함부로 걷지 않는 마음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잘 가고 있다. 자기들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고 선배농들이야 다요. 그쵸. 근데 이 마늘명가 프로그램이 뭔가 말이 된다. 뭐 인정해 주는 거죠. 그쵸. 내가 가는 방향성에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고 또 내가 저울이라는 그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니까 그쵸. 네, 데이터용농이에요. 데이터용농.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저울로 디테일하게 달아봤던 적 해도 없고 맨날 뭐 손으로 이렇게 아이고 손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그쵸. 체육만한테는 다 숄이야. 그럼요. 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네네. 이렇게 혹시나 사무실 방문을 하실 일이 있어도 좀 전화 좀 한번 해주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 전화한다고 나 좀 이따 가요 오면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요. 나 이러고 있으면 못 만나. 네네. 맞죠? 네. 태안 가서 이러고 있는데 사무실에 누구 왔다고 내가 가야 되나? 그쵸. 맞죠? 못 가죠. 못 가요. 네. 그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트랙터 이러고 있다가도요, 밭주인만 나타나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멈춰야 아유, 멈춰서 내려서 인사해야 되고 하면 웬 너무 이거를 야, 이게 토크를 나하고 이럴 때는 막 스펙타클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이럴 때는 요거 언니 PD나 서대리 줘요. 네. 긴급 아니고서는 다 알아서 해결해. 네. 실질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트랙터 운전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막 뭐 이러고 있는데 막 골치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를.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나 본인들은 30분이지만 나는 그 30분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너 하나 때문에 3명 4명 아니면 7명 8명 놀린단 말이죠. 그치. 우리가 외국 사람을 얻었어요. 내가 얘를 빨리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멈추면 얘들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 그래서 내가 멈추면 나 하나로 인해서 몇 명 멈추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게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네 아주 그냥. 나중에 세월 일렀을 때 네. 마늘로 돈 좀 벌고 네. 했을 때 진짜 우리 이렇게 좋으신 분들 기회 되면 농한기에 네. 한번 얼굴 좀 뵙고 싶어 나도. 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어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어디 여기 저기 웨딩홀이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아니면 호텔 뷔페 하나 잡아가지고 예. 스테이크 쓸면서 가수 하나 불러서 잔치하고 싶어요. 마음은. 네, 마음. 네, 마음은. 그날이 오겠지 여러분들. 그럼요. 아유 우리 명가 가족들 하면서 막 자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제 몇 년도부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날의 그 눈물 지었던 거, 가슴 뭉클했던 거, 네. 막 그런 공감을 해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그 나중에 어느 정도 꽃을 피웠을 때, 그렇죠. 그때 가서 잔치 한번 해야지. 언니 PD 맞죠? 그렇죠. 잔치 한번 해야죠. 네, 그런 취지니까. 예. 아이고,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예, 뭐 그 힘이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즘은 농법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곧 합니다. 오늘 석회도 주문하셨죠? 네. 네, 석회도 주문했고. 네. 오늘 석회살포기하고 다 갖다 비료살포기도 갖다 놓고, 네. 트랙터도 그 전동 분무기, 네. 그거를 제가 맨날 만들어 갖고 왜냐면 트랙터에 그런 그 벨트식 분무기를 네. 뭐 휴립복통이라든가 뭐 비닐 피복기 이런 데 벨트식으로 만들어 갖고 썼더니 그 기성품이 있잖아요. 네. 썼더니 벨트가 막 타고 막 끊어지고 막 닳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노스스타커 네. 그걸로 전동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일 파종기에 달린 그거를 보고 착안을 한 거지요. 그 트랙터에다가 딱 물어 가지고 하면은 어떠한 배토기에도 봄 스프레이만 달면은 골 째면서 스톰프. 제초 작업을 스톰프를 끓일 수 방지할 있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비닐 씌고 심고 또 전체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노스스타 모터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트랙터 하나를 그 태안 동생이 가져가면서 거기에 노스스타 그 분무기를 네. 줬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 뭘 심고 갈구만 해서가 그 농사가 아니라 그쵸. 이런 농기계 관련 정비니 그런 것도 세팅. 세팅도 준비 그것도 우리 낚시 갈 때 채비 그럼요. 사고 바늘 사고 막 준비하잖아요. 미끼 그럼요. 사고잖아요. 그럼요. 뭐 그런 준비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출항 전 단계의 준비.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낚시 가본 분들 알 거예요. 뭐 요거 얼초 3m입니다. 3m 띄우세요. 아니면 갈치 낚시 가면은 요 바닥 찍고 5m 띄우세요. 뭐 이런 거. 마늘명가 호를 탔으니 마늘명가 선장이 안내를 해주는 대로 3m 띄우라면 3m 띄우고 5m 띄우면 5m 띄우시면 됩니다. 네네. 거기지 야 왜 5m 띄우라고요? 지가 뭔디?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그쵸. 아니 네. 저희는 예, 나는 내가 5m 강요가 띄우고 아니에요. 나는 5m 뜁니다. 난 10m 띄우고 갑니다. 그런 안내 방송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예, 본인 낚시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